나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위헌 논란 속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해온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발의 9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두 차례 수정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판사 추천 절차를 삭제했는데 법원 내부기구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해 사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없앴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반개혁 기득권에게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판사 추천권을 삭제하더라도 국회가 사법부 권한인 재판부 구성을 강제한다면 여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K컬처 열풍 속에 올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보다 100만 명 증가한 1,870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또 K푸드, K야구 홍보에 힘입어 타이완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27% 늘어 타이완 사상 최다 방한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황금함대로 명명한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엔 신형 프리게이트함 건조도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함정이 한국 기업과 협력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해군력 증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황금 함대 계획. 노후화된 해군 함정을 더 크고 강력한 신형 함정으로 대폭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As you know, we're desperately in need of ships. Our ships are, some of them have gotten old and tired and obsolete, and we're going to go the exact opposite directi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 해군이 도입할 신형 프리기탐, 즉 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 앞서 한화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신형 프리기탐이 이곳에서 건조될 것이란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은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조선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Once a great yard, now it was a long time ago decommissioned, but now it's reopening, working with the Navy and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이에 따라 한미가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가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미 해군이 신형 프리기탐의 재원과 관련해 기존의 국가안보 경비함을 개량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 내에서는 성능 개선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하 경납고에 1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전쟁부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군비 통제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몽골과의 국경 인근 세 곳의 미사일 경납고에 100기 이상의 ICBM을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전쟁부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해당 기지의 존재를 보고한 적은 있지만 배치된 미사일과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배치된 미사일의 잠재적 타깃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기준 600기 초반이라며 몇 년 전과 비교해 생산 속도가 둔화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핵 전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이 1000기를 넘길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군비 통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비핵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de-escalation. That's already being talked about. And I think we'll probably add China into the mix. 보고서는 중국이 2027년 말까지 타이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선택지로 중국 본토에서 3,000km 떨어진 지역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부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아직 초안이긴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야망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을 연결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대형 반도체 대장주 강세 속에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0.22포인트 상승한 4,136.15에 코스닥은 5.85포인트 내린 923.2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되살아난 AI 낙관론의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며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속에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과 기자재주 흐름 좋고 한화시스템과 OCI홀딩스, 한샘, 크래프톤 등 개임주 강세입니다. 반면 세아 벨스틸 지주, CS윈드, 달바글로벌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휴림 로봇을 비롯한 로봇주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8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로봇 동물과 교감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개가 수레를 끌고 오늘의 주인공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수레 위에 올라탄 건 기니피그들. 어린이들은 연신 쓰다듬으며 좀처럼 손을 떼지 않습니다. Also ich finde er ist sehr süß, vor allem jetzt auch mit dem Schal der Weihnachtsmütze. Ich finde sie cool, dass wenn man die hier am Kopf streichelt, dass es sich dann ein bisschen so bewegt.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로봇 동물 체험 행사장의 이 기니피그들은 모두 로봇입니다. 봉제 인형 안에 모터와 심장 장치 등을 넣어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털도 있어 실제 동물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어린이들의 손길에 반응해 고개를 돌리고 몸을 움직이며 가르릉거리는 소리도 냅니다. 사람의 접촉을 감지하는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로 작동하는데 특히 촉감과 즉각적인 반응을 실제 동물에 가깝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알레르기나 위생 문제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 몰래 국경을 넘으려던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해안가, 쾌속정 한 대가 여러 명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추격하며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결국 쾌속정을 얕은 해안가로 몰아 좌초시킨 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출국하려던 탑승자들을 검거했습니다. 均是蛇头精心设计的骗局，他们通过社交网络平台、线下小广告等渠道发布高薪。 광시성 국경의 한 도로에선 또 다른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승합차를 검문하던 경찰은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한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광시성 출신으로 공사 현장으로 가는 중이라는데 중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我是哪里人？啊？ 경찰은 이처럼 몰래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 상당수가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속아 범죄 조직의 전자금융 사기 등 불법 활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멈추면서 공급망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고 기업의 보안 취약성도 드러났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서버입니다. 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격 발생 한 달 뒤의 물류센터 모습입니다. 전국 10곳의 물류센터에서 자동 운반 설비가 모두 멈춰서면서 출고 작업은 전면 수작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인력을 5배까지 투입해 의료 관련 물품을 중심으로 배송을 재개했지만 출하량은 정상때의 10% 수준입니다. お客様に対して申し訳ないが一番やっぱり強くて、どうやって一日でも早くこの状態をなくしていけ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続けていたの。 아스쿨 측은 IT가 없었던 시절의 업무 방식으로 되돌린 무서운 재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주업체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데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비정상적인 접근을 제때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 도입과 서버 감시 체계 강화 등 보안 대책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인기 관광지 푸꾸옥섬. 베트남의 진주섬으로도 불리는 이 일대에는 진주 양식장이 모여 있습니다. 따뜻한 수온과 풍부한 영양분을 담은 바닷물에서 진주조개는 몇 년을 자랍니다. 이후 진주 양식의 핵심인 핵삽입이 이뤄지고 이물질을 감싸는 자연 반응으로 진주층이 쌓이면서 하나의 진주가 완성됩니다. 특히 푸꾸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조개종인 핑크타다 막시마 양식에 성공해 인기 높은 고품질 진주를 생산합니다. Giá trị của viên ngọc trai nó nằm ở cái kích thước, màu sắc, rồi độ tròn đều, độ bóng sáng của nó. Mình cũng rất khó so sánh được là viên ngọc nào giá trị cao vì mỗi một viên ngọc trai nó có cái độ. 수확한 진주를 장인들은 액세서리로 또 예술 작품으로 완성합니다. Rồi khi những cảm giác khi khách hàng họ đeo cái sản phẩm của mình lên. 진주 전문가는 진주 양식 과정이 바닷물 속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은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이번엔 KT 계열사인 KT 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에서 누군가 상품권을 몰래 결제하는 사고가 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KT 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상품권을 결제했다는 문자 30여 건을 받았습니다. 결제된 상품권은 148만 원어치, 당사자의 확인이나 구매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 건은 제가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문자 받은 게 다예요.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모두 상품권을 결제한 뒤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커가 기프티쇼에 침투한 뒤 미리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디에 내 정보가 있다든지 이 정보는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어떤 카드를 써야 될지 현금 거래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생겼죠. 금융당국이 파악한 피해자는 10여 명,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KT 알파 측은 일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단 결제된 피해 금액은 모두 배상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접속 기록을 전수 점검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는 지난해 매출 1,100여억 원으로 기업 대상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집권 2기 시작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 자리를 만들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